안녕하세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환경농팀 이재원입니다. 저번 영상 토양기초 1편에서는 토양비료 사용 처방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토양비료 사용 처방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는 16가지 필수 원소가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구리, 철, 아연, 망간, 몰리브덴, 염소가 있습니다. 이 16가지 필수 원소는 식물 생장과 광합성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며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은 필수 원소는 크게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나뉩니다. 다량 원소는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하는 원소들로 공기와 물에서 흡수되는 탄소, 수소,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에서 흡수하는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황이 있습니다. 미량 원소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토양에 흡수되며 붕소, 구리, 철, 아연, 망간, 몰리브덴, 염소 등이 포함됩니다. 토양에서 흡수되는 양분들은 우리가 주는 비료, 퇴비, 유기물을 통해 식물에 공급됩니다. 식물 필수 원소 중 토양에서 흡수되는 원소들은 우리가 주는 비료, 퇴비, 유기물을 통해 공급됩니다. 토양에서 흡수되는 원소 중에서는 다량 원소는 주로 비료로 공급되며 미량 원소는 주로 퇴비와 유기물을 공급됩니다. 미량 원소는 식물이 매우 적은 양만 필요하기 때문에 퇴비와 유기물에 포함된 붕소, 구리, 철, 아연, 망간, 몰리브덴, 염소 같은 성분들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하지만 특정 미량 원소가 부족할 경우 미량 원소 비료를 따로 보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토양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미량 원소 비료를 사용하여 결핍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량 원소는 주로 비료로 공급되며 그 중에서도 비료 3대 요소는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복합 비료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비료 5대 요소에는 질소, 인산, 칼륨 외에 칼슘, 마그네슘이 포함이 됩니다. 비료를 줄 때는 복합 비료 외에도 질소지 비료, 인산지 비료, 칼륨지 비료, 석회 비료, 코토 비료 등 따로 줄 수 있습니다. 다량 원소 중 황은 보통 유황 비료를 알려져 있지만 주로 질소지 비료, 유기물, 퇴비, 칼륨지 비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은 다른 다량 원소에 비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황 비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특정 작물이나 환경에서 필요한 경우 유황 비료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료의 5대 요소는 질소지 비료, 인산지 비료, 칼리지 비료, 칼슘 비료, 그리고 고토 비료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러한 비료들은 매우 적합한 기회에 많이 사용되며 이는 식물이 많이 필요하는 다량 원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소지 비료는 유한 요소, 황산 아모늄 등이 있으며 이는 식물 잎과 줄기의 성장에 촉진합니다. 인산지 비료는 인산가리와 과인산 석회가 있으며 이는 뿌리 발달과 꽃 열매 형성에 중요합니다. 칼리지 비료는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이 있으며 식물의 면역력을 높이고 수분 조절을 돕습니다. 칼슘 비료는 탄산칼슘, 황산칼슘, 소석회가 있습니다. 칼슘은 세포벽을 강화하고 뿌리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고토 비료는 석회 고토와 황산 마그네슘이 있으며 이는 식물의 광합성을 돕고 건강한 생장을 촉진합니다. 비료는 단일 성분을 주지 않고 칼슘과 황산 또는 인, 칼륨처럼 여러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질소지 비료에 황산 아모늄이 포함되어 있으면 황도 함께 공급됩니다. 칼리지 비료 중 황산칼슘은 칼륨과 함께 황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유황지 비료라는 용어에 따로 사용되지 않지만 질소지 비료나 칼리지 비료에 황이 포함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공급됩니다. 재배할 때는 이러한 복합 비료는 또는 질소지 비료, 인산지 비료, 칼리지 비료, 칼슘 비료, 고토 비료 등 개별 비료를 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물이 토양에서 흡수하는 다량 원소와 그 비료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작물이 토양에 흡수하는 미량 원소들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량 원소는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 염소가 있습니다. 이 미량 원소들은 주로 퇴비 또는 유기물을 통해 공급됩니다. 퇴비는 크게 동물성 퇴비와 식물성 퇴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물성 퇴비에는 우분 퇴비, 돈분 퇴비, 개분 퇴비가 있으며 이 세 가지 혼합한 퇴비도 많이 사용됩니다. 각각 퇴비는 특성이 다르고 영양 성분도 조금씩 다릅니다. 식물성 퇴비에는 왕겨 퇴비와 녹비 작물 퇴비가 있습니다. 왕겨는 쌀의 껍질을 퇴비로 만든 것이고 녹비 작물은 클로버나 알파카 같은 식물들을 퇴비로 사용한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퇴비와 유기물들은 미량 원소를 공급하며 토양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의 토양 검정 결과 항목에는 산도, 유기물, 유효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전기전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량 원소에서 인산은 유효 인산 항목에 칼륨은 칼륨, 칼슘은 칼슘,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항목에 나타납니다. 질소는 유기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미량 원소는 유기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기물에 의해 토양으로 공급됩니다.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등의 미량 원소는 유기물 통해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산도는 토양 산도를 나타내며 이는 토양에서 양분의 흡수의 유효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양이 너무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이면 식물이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전도도는 토양에 얼마나 많은 양분이 있는지 알려주며 염류질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 염류질접이 발생해 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에는 토양 검정 결과와 비료 추천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양 검정 결과 항목 중에서 유기물은 질소지 비료와 퇴비 추천량을 결정하고 유효 인산은 인산지 비료를 추천량을 결정하고 칼륨은 칼리지 비료 추천량을 결정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석회 고토 비료의 추천량을 결정합니다. 이때 비료 추천량은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가 발급될 때 작물의 종류와 토양의 상태에 맞춰 어떤 비료를 선택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물에 가장 적합한 비료를 선택하고 그 비료의 적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방서에는 경지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지 현황에는 작물명, 토양, 유형, 토성, 토양통, 배수 등급 등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리적 특성들은 토양 분석에 나오는 화학적 성분과 비료 성분과 결과와 다릅니다. 물리적 특성은 농촌진흥청에서 토양통을 조사하여 제공된 자료를 기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토양 분석은 주로 토양 화학적 특성을 다루고 물리적 특성은 경지의 현황에 기록된 정보를 판단하게 됩니다. 토양 검정 결과는 토양 비료를 통해 토양 양분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현재 토양에 있는 영양소의 양과 필요한 비료의 종류 및 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양의 영양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비료 추천량입니다. 이는 토양 비료에 비료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토양을 의뢰할 때 재배 면적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료를 사용하는지 정확한 양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 면적일 경우 칫솔지 비료 요소를 걸음으로 22kg 사용한다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오늘은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